유튜브에 개고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맞아요.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 재수가 없어요. 다쳐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친다. 응.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면 다친다. 응. 유독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개고기 먹으면 다치는. 있으세요. 개 고기만 먹고 오면은 저기 사고가 납니다. 차 사고가. 그리고 개고기만 먹고 오면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에는 계약이 다 끊어져요. 라는 분들. 그럼 일단 먹지 말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안에 우리 이런 토속 신앙으로 비셨던 분 집안도 있지만 부처님, 불교 어떤 그 부처님 앞에 어떤 불법을 많이 드린 집안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불법이나 저희 이제 이런 그 무교나 이런 지금 사상 자체가 유교 자체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아지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살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강아지를 가축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애견이고 반려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정말 어떠한 집안에 어떤 공이 있고 불법이 있고 이런 좀 많이 빌었는 가중에 그런 개고기라든지 혹은 또 뱀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뱀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많았는데 흑염소 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많이 잡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잡수시면 안 돼요. 집안의 조상님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빌어놓은 집안들은 그런 거를 잡수시면 사실상 살생을 하는 거거든요. 살생을 하면 살생제가 붙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럼 그 업장이 또 되면서 자꾸만 재수가 없고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참 관절염에 좋다 해가지고 또 무슨 고양인가? 맞아요. 그죠? 옛날에 네. 시골에서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점사를 보거나 혹여는 구슬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비리다, 누리시다 라고 먼저 말씀이 나와요. 그런 분들 집안을 꼭 보면은 살생제, 축생죄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면은 좀 가다 막힘이 많고 가다 잦은 사고가 있고 자꾸만 돈이 들어와도 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을 수 있는 고기들 많으니까 웬만하면 그런 쪽에 강아지라든지 또 고양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애견들 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봉줄 네. 또는 신감을 네. 이 좀 센 사람들은 더 드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네, 훨씬 더. 그리고 어찌됐건 신의 가물이 있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신줄이 있다는 거니까 그 집안의 선대에 그거를 맞게 또 우리가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또 한 명으로서 또 그걸 굳이 그런 걸 살생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많이 잡수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자제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네네. 제가 이거는 실제 경험담을 차라리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신받기 훨씬 전에 아시는 분이 보시탕집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옛날 식당을 했었거든요.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게 됐어요. 이제 권리금도 주고 들어갔고, 아니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파리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2달 동안 운영하면서 탕 한 그릇 팔았어요. 내가 그 가게 보러 갈 때는 진짜로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손님들이. 근데 막상 내가 인수를 하고서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손님이 제 지인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무속인이 아니었으니까 무속인 찾아갔더니 너는 무속인이 될 팔자가 그 장사를 하면 되겠니?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장사, 그 영업장을 폐쇄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너는 이렇게 장군줄기도 세고 그러니까 차라리 육고기로 가라. 차라리 어차피 고기 종류로 갈 것 같으면 너가 식당 할 것 같으면 육고기 쪽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순대국집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4년 정도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무속인이 되고
알고 또 무속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개는 솔직히 사람의 친구잖아요. 그 옛날 말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죽어서 환생을 하는데 벌레로도 환생을 하고 인간으로도 환생을 하고 말 그대로 뱀으로도 환생을 하고 개로도 환생하면 우리는 솔직히 같은 종족을 먹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칠성의 벌이 저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이를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 나이 때에. 근데 제가 삼신의 벌도 떨어지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칠성의 부정출로 인해서 아이가 안 생기고 그러면서 시험관 6번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 이유를 제가 무속인이 되고서야 알았어요. 우리 요즘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하물며 뱀이 됐든 쥐가 됐든 많이 키우시잖아요. 햄스터 같은 것도 절대로 살생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 그때 돈 많이 투자했거든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 동물 부정이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혹시 네,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은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비 오는 날 강아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개부정이 낀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또 무속인 되는 후에 봤기 때문에 얼른 무속인 찾아가셔서 쳐내야 됩니다. 진짜 그 개 그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비 올 때 축축하면서 음흉한 냄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음숙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묘한 냄새가 풍겨요. 그러면서 개 부정이 들었다는 걸 알고 또 그 뒤에 뭐라 해야 되지? 걸어 다니면 무슨 가루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가루 같은 게 떨어져요. 꼭 그 강아지 그 뭐 털 빠지듯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가루들이 좀 희한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개 부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이렇게 뭐 부적이나 기도로선 되진 않아요. 왜? 개부정 말 그대로 원한이 되는 거거든요. 원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의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상들의 도움을 청해서 조상님께서 걷어가 주셔야 됩니다. 또한 신령님의 원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질문 드릴 거는 동물 부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문 부정, 개 부정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개 부정도 굉장히 참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개 부정이라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 시초부터요. 인간한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물이 개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는 굉장히 충복이 강한 동물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있어요. 주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또 주인은 또 그 개를 인간 옆에 항상 있다 보니까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애정을 이렇게 서로 쏟죠. 그죠? 그러면서 인류 시초부터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있어 왔던 동물이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무속신앙에서는 개를 또한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내 옆에 참 가까이 오긴 왔는데 우리가 인간을 또한 이렇게 죽어가서 후생이 되면 환생을 할 적에 뭐 다른 모든 동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인간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 가운데. 근데 이제 그 조상 중에서 그 자손부리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개로 환생을 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류 시초부터 개들이 항상 우리 인간 옆에 항상 있었고 자식을 낳아서 독립을 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쩐지 인간 옆에 항상 개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애정을 쏟고 서로가 주인을 따르고 개는 또한 주인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정이 들고 지켜주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개의 일생을 다 하는데 개가 또한 IQ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뭐 인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키우다 보면 이렇게 주인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다른 동물하고 또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가리고 지키는 우리 5천년 역사의 어떤 문화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개부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부정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은 그걸 왜 먹고 죽은지도 몰라. 만약에 어머니가 야야야야 개고기 먹지 마라. 절대 개고기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다가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어쩌다가 엄청난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먼저 알아요. 아니 걔가 내가 그렇게 그걸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 항상 보신탕을 먹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항상 엄마가 그거 먹지 마라고 항상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기 올 때 벌써 그걸 알고 와요. 개부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참 장가도 안 가는 아들이 33살에 죽었다고. 그 단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참으로 눈에 밟혀서 그런 개부정으로 죽어서 그런 개부정도 거두고 그 아이의 어떤 말 그대로 원혼을 갖다가 달래주려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부정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식구 중에 그래도 가리고 지키고 빌고 닦는 공덕을 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들어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개고기 먹지 말아라. 개부정 걸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그 개고기를 먹고 난 뒤에 어떤 후유증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전으로 아주 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자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요. 인덕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이 어쩐지 어떠한 가정은 제가 이런 가정도 봤어요. 딸 둘이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딸은 49, 또 둘째 딸은 46,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40서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한 엄마가 그 자녀들을 시집장가 안 보내고 한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엄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자기는 49이지만 진짜 동생들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전부 개고기를 먹어. 아버지도 개고기 먹다가 단명하셨고 그냥 아예 집에 소철 걸어 놓고요. 아예 여름만 되면 이제 그가 주택이었는데 약간 시외에 살고 계셨는데요. 여름만 되면 아주 소철 걸어놔요. 소철 걸어놓고 그냥 보신탕을 엄마가 아예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대로 여름에는 아예 그걸 한 몇 번씩 해 먹는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엄마는 이제 가리고 지키고 이런 걸 모르다 보니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우리 애들이 왜 저러나 참 연애도 할 줄 모르고 애들이 진짜 어중뛰중하네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서이다 이렇게 시집장가를 못 갈까. 그래서 참 늙음하게 오셨는데 들어가 보니 개부정이 너무나 심해요. 그분도 올 때 이렇게 오니까 그 개 비린내라는 것이 있어요. 대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개 비린내가 확 나더라고요. 그만큼 개부정이 심해서 이 가족들 그다음에 형제 자매의 일남 이녀가 모두 다 혼인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개부정 무서운 거죠. 그거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미 우리 무속인 쌤들을 해야만 개부정을 풀 수 있죠.